1시간 이상 초과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보이게 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엄마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서 다뤄보기로 했거든요.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24개월 전에 보여주면 중독이 쉽게 된다고 해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첫째가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가 24개월도 안 돼서 보기 시작했어요. 벌써 중독된 건 아닐까요? 스마트폰 중독. 기준 나이가 있나요?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24개월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WHO에서도 최근에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24개월 이전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때 뇌 형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인데 시냅스의 연결이 스마트폰 쪽으로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인지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 전두엽 발달 말고 시각적인 기능만 강조하는 후두엽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해롭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뇌에 이상 회로가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보면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좀 돌아서 가면 되는데 그걸 귀찮아서 계속 왜 화단 사이를 지나가죠.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요. 그죠? 그것과 똑같아요. 뇌에도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걸랑 딱 연결된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길로 모든 사고가 그냥 직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면 그게 중독이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연구에서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얼만큼 삶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폰 아니면 다른 미디어 이런 거에 얼만큼 더 집중을 하는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지, 또 마지막으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모든 위안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지 부모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꿀팁 얻으셨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교육 컨텐츠도 많아지고 언어 능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중독에 신경 쓰여요. 부모랑 같이 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같이 보면 1시간 이상 봐도 괜찮은지 하루에 얼마나 봐야 하나요? 사실 스마트폰에서 주는 그 교육 앱이라는 거는 쌍방향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와, 집중력이 좋아. 부모는 안심을 해요. 집중력을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발적인 집중력과 비자발적인 집중력. 자발적인 집중력은 정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 열심히 이걸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은 두뇌를 쓰는 활동이죠. 비자발적인 집중력은 주어지는 것들을 계속 멍하니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 듯 싶지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은 분명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두뇌 활동이 일어나는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지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즘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교육에 EBS 방송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부모가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20분에 30분 정도 가장 적당하고 아이가 혼자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고 끝나고 나서 부모랑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활동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 콘텐츠를 보았다면 그거를 직접 같이 해보는 거죠.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아이들한테 그래 30분만 봐 이러고 나서 부모는 이제 보니까 다른 일을 해요. 물론 집안일 하실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놓쳐요. 그럼 아이들은 빨리 학습해요. 엄마가 저거 하는 동안 내가 얼만큼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를 알기 때문에 부모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5분 뒤에 꺼질 거야. 시계 바늘이 뭐 12까지 가면 꺼질 거야.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겠죠.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잘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과 창의성 발달과 그리고 감수성 훈련 이 많은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핸드폰 없이 놀이하라고 하면 안 노는데 혼자 잘 놀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쉽게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한 방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엄마는 엄마의 책을 본다든지 해서 한 방에 있으면서 굳이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혼자 놀 때 걱정은 또 온통 어질러펴 놓고 네, 맞아요. 어딘가에 네. 조용하면은 우리가 조용하면 사고 친다고 네,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죠. 놀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위험한 것이 없고 그리고 어지럽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실컷 어지럽게 놀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엄마가 같이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혼자서 아이가 잘 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괜히 엄마가 궁금해 해서 가서 건드려요. 네. 자, 그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놀 때 또 창의력과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사고를 네, 할 수 네, 있어요. 네. 그죠? 그걸 순간 엄마가 끼어들므로써 그걸 엄마 사고 방식으로 끌고 가거나 아이 창의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냥 아이가 혼자 놀면 그래 그 시간도 필요하거나 하고 내버려 두세요. 요청할 때까지 굳이 가서 건드리지 마세요. 단지 안전한 환경이면 그죠. 그렇지만 엄마는 뭘 하고 노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민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너무 둔하면 아이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는 혼자 놀지만 아 엄마가 나를 잘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좀 심심해도 괜찮아요. 심심하면은 그냥 아 뭐 하면 더 재밌을까를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어머니도 노력하셔야 돼요. 집에서 뭘 가지고 놀면 재밌었을까? 내가 어렸을 때 뭘 가지고 놀면 재밌었나? 이런 시간들을 서서히 만들어 가야지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혼자 놀으라고 하면은 어렵겠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